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97,000달러를 다시금 돌파하면서 상승의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다시금 10만 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영상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 급증과 크립토 마켓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진척 정도, 또한 XRP 가격 급증 및 10,000달러 도달의 재점화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장기적 성격을 띠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단기 매매와는 달리 대규모 펀드와 금융기관이 긴 안목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추세가 강해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코비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암호화폐 펀드 운용 자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만큼 기관 자금의 흐름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중이며, 이는 향후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보고서는 크립토 펀드 운용 규모를 장기성 기관 자금의 대표 지표로 제시하면서 해당 규모가 이번 분기에 약 1,510억 달러로 집계됐다라고 강조하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70% 이상 증가한 수치는 전통 벤처 투자가 이제 주춤한 와중에도 초기 단계 프로젝트와 신흥 프로젝트에 대한 기관 투자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후기 단계의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성장과 생존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이 기관 자금의 활발한 움직임은 펀드 규모뿐만 아니라 거래량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코인베이스의 지난해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거래량의 1조 1,620억 달러 중 약 81%인 9,410억 달러가 기관 거래로 파악됐습니다. 전년 대비 139%나 증가했다라는 점은 그간 상대적으로 조심스럽던 대형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세계 최대급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국 현물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토큰 거래와 커스터디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인 결과로도 분석이 됩니다. 다만 장기적 투자 흐름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거시경제 지표, 정치적 이벤트 등에 따라 단기 자금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의 급격한 자금 유출, 유입은 중요한 거시적 사건이나 정책 발표 시기에 맞춰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상품 거래소 CME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선 이 딜레버리징과 이제 차익 실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미결제 약정과 베이시스가 변화하면서 선물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는 단기성 기관 자금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거시 경제 지표와 정책 변경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시장 참여자들은 이에 따른 가격 급등락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발언이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행사에서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자신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고도 자평했는데, 아울러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길 원한다라는 의지를 거듭 강조함으로써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게 된 것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달 24일 암호화폐 시장 관련 작업부를 설립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바이든 정권의 암호화폐 전쟁을 종결 지은 것이라며 SEC가 그간 암호화폐 적도의 적이었던 태도를 대선 직전에 완화했던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암호화폐 시장의 우호적인 정책이 앞으로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편 파생상품 시장 동향에서는 코인별 롱, 즉 매수와 숏, 매도 포지션 분포가 제각각 죄송합니다. 네, 분포가 각각 제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코인 클래스가 발표한 최근 4시간 기준 선물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롱 포지션이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이 라이트코인과 바이낸스 코인 등 일부 알트코인은 숏 포지션이 좀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종목별 이슈와 기대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청산 추세를 보면 지난 24시간 동안 약 74,511건의 거래 포지션이 이제 정리되며 총 1억 4,131만 달러 규모가 청산됐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2,511만 달러로 가장 많은 청산 금액을 기록했고 이 비트코인도 2,267만 달러 규모가 청산이 되었는데요. 이는 시장 변동성이 증가할 때 양방향 포지션에서 손실 청산이 동시에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포지션별로는 숏 포지션 청산이 약 8,649만 달러로 롱 포지션 청산 5,482만 달러보다 크게 앞서게 됐는데 이는 단기 상승 흐름에도 매도 포지션이 역청산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급등에 대비하지 못한 숏 세력이 강제 청산되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이 같은 대규모 청산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변동성 관리와 리스크 헤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의 경우는 종목마다 매수, 매도 우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코인과 수인은 롱 포지션이 5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반면 라이트코인과 바이낸스는 숏 포지션 비율이 50% 중반에 달하며 매도 의견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각 프로젝트의 개발 소식, 대형 이슈, 거래소 상장 여부 등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차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XRP입니다. 최근 SEC와의 법적 분쟁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얻자 XRP 시세에 다시 상승 랠리가 보이는 동시에 대규모 매수세가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 보유 전략을 취하는 고래 투자자들이 가격 조정 구간에서 꾸준히 물량을 늘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장 전반에 XRP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XRP는 미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오랫동안 소송이 제기되어서 상당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었는데 그러나 최근 들어서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거나 긍정적인 합의 가능성이 대두되자 그동안 주춤했던 XRP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법적 리스크가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신규 자금이 다시 XRP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실제 20일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XRP는 전일 대비 약 5.72% 상승한 2.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불과 몇 주 전인 이달 초에는 1.9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점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서 뚜렷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죠. 이는 대외적 거시 환경에도 여전히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소송 종료라는 호재가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매수 동기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는 고래로 불리우는 대규모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6천만 달러 한화 약 870억 원어치의 XRP를 추가 매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이들은 일시적 가격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면서 물량을 꾸준히 늘려왔다라고 하는데 이는 투자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주목을 끄는 부분으로 거대 자금의 방향성을 살피는 것이 중장기 시세 흐름 판단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시키게 됩니다. 이 XRP를 100만에서 1000만 개 이상 보유한 대형 지갑 주소들의 증가 추세도 눈에 띕니다. 한 전문가의 경우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XRP 시세 변동성이 분명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형 지갑이 보유한 XRP 물량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는 결국 기관 투자자나 자산 규모가 큰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약세 구간을 분산 매수,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했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XRP 고래 지갑들의 총 보유량이 56억 2천만 개에 달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움직임과 달리 미래 잠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뒷받침된 매수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도 물량이 크게 줄지 않았고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 매집한 정황들이 포착되는 겁니다. 한편 SEC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를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을 중단하거나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XRP 관련 소송도 비슷한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동시에 기관 자금이 더 활발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는 XRP 홀더들에게 반가운 이제 시나리오로 꼽힙니다. 이 전 SEC 고위 관계자였던 존 리드 스타크도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소송이 대거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존 리드 스타크인데요. 그는 리플 소송의 항소 절차 역시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며 SEC가 암호화폐 규제 집행을 사실상 종료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XRP를 둘러싼 낙관적 전망을 더욱 뒷받침하게 되는데 실제로 SEC가 XRP와 관련된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거나 무효화한다라면 디지털 자산 업계 전반인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규제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 리플 소송이 해소되면 기관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XRP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기대감 속에서 XRP 커뮤니티에서는 가격 전망을 놓고 뜨거운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XRP가 다시금 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극단적 예측도 고개를 다시금 들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결제 시장의 거대한 규모와 기관 채택 그리고 XRP의 제한된 유통량을 근거로 들며 결제와 송금 분야에서의 폭발적인 수요가 실제 현실화된다라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XRP의 총 발행량은 1,000억 개이지만 실제 유통량은 절반 수준이라는 점이 주요 근거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만약 대형 은행과 정부 기관 등이 국제 송금이나 디지털 결제 인프라에 XRP를 도입해 대량 보유하게 된다면 시장 유동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폭발하면 단순 시가총액 분석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이 1에서 2경 달러 규모로 토큰화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라고 가정하면 XRP가 이 중 10% 정도만 점유해도 1만 달러 선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한 시장 해설가는 이제 하루 1조 달러의 결제를 위해 필요한 유동성은 200억 달러 정도이며 XRP 한 개당 가격이 올라갈수록 실제 필요 물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고평가가 오히려 결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물론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XRP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국제 규제 당국과의 협업,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여러 금융권 파트너십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라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단순 토큰 가격이 높아지는 것만으로는 시장 신뢰도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반론이 계속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X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점차 다변화되는 과정도 맞물립니다. 장기적으로 대체 자산군에 대한 탐색이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와 빠른 결제 속도를 자랑하는 XRP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SEC의 규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육성을 적극 표방하게 된다라면 XRP 같은 알트코인들의 추가 성장 가능성이 더욱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기관 자금이 투입될 장벽이 크게 낮아지는 동시에 각종 금융 서비스에서 XRP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빠르게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게 정의가 되기만 하면 미국 내 투자 상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감독 당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과 정책을 마련해야만 대형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투자에 뛰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또한 이는 XRP를 포함한 주요 알트코인 전반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SEC가 암호화폐 소송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흐름이 가속화된다라면 시장은 보다 투명하고 친화적인 환경으로 바뀔 겁니다. 이는 막대한 기관 자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 전체적인 유동성과 시가총액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단기간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관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진적 안정성을 확보하겠지만 여전히 금리, 경제, 성장률, 각 정책 등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장 참여자들은 크립토 펀드 운용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를 주시하면서도 파생 상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청산 이슈 등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궁극적으로 XRP를 포함한 주요 디지털 자산들은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
변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따라 계속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건데요. 따라서 장기 보유자와 단기 트레이더 모두 이러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변동성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올바른 정보와 근거 기반 판단은 언제나 최선의 투자 지침이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